결론적으로 채무자가 내는 월 변제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분들께서 저희에게 개인회생을 의뢰하실 때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 중에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의뢰하신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송 중이시라면 다툼 있는 채권이 문제가 됩니다. 다툼 있는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권의 존부, 즉 채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서 판결이 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서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저희 의뢰인의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의뢰인은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친구를 정말 신뢰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도 이 친구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의뢰인에게 편의점이 싸게 나온 게 있다면서 투자를 요청합니다. 4천만 원을 투자해주면 편의점을 인수해서 운영은 친구가 하고 수익금은 나누자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친구가 얘기한 편의점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실제 그 친구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정말 예상치 못한 파국으로 막을 내립니다. 친구는 편의점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수익금을 의뢰인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몇 달은 그러려니 했다고 하는데요. 1년이 지나도 수익금을 나누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어보면 장사가 계속 안 된다 라는 얘기만 반복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편의점 본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본사에 입금하지 못한 미송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의뢰인은 이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의뢰인이 나서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친구가 담배와 맥주 등을 주변 유흥지점이나 당구장에 현금으로 팔고 받은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친구는 편의점에 보관 중이었던 의뢰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의뢰인 명의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캐피탈 회사에서도 역시 의뢰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의뢰인 명의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하시던데요. 결국 의뢰인은 친구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구속됩니다. 사연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드릴 얘기의 주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의뢰인은 은행과 캐피탈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대출금은 실제 의뢰인이 아니라 친구가 의뢰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다행히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요. 은행이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무렵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하신 건데요. 이 의뢰인의 경우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은행에 대한 채무입니다. 지금 소송 중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법에서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계속 다툼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채무가 존재할지 안 할지가 개인회생 진행 중에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채무는 다툼 있는 채권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3번 채권입니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무슨 은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부속 서류 2번이 있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속 서류 2가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을 정리하는 서류입니다. 부속 서류 2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채권 번호 3이고요. 채권자는 주식회사 무슨 은행입니다. 1번 항목 보시면 채권자 목록상 채권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고 원금과 이자 다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를 때 원금과 이자는 0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옆에 2번 항목 보시면 채권자 주장 채권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원금이 2천만원, 이자가 339만 6,404원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채무자가 1심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승소했는데 채권자가 항소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소송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부속 서류 2로 기재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제 계획안은 어떻게 되냐? 역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변제 계획안을 보시면 3번 채권 2천만 원은 미확정 채권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 예정액에 있어서도 미확정 채권으로 15만 3,742원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채무자의 변제금 중 15만 3,742원은 일단 법원에서 모아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승소를 하면 3번 채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나중에 1번, 2번 채권자에게 안분배당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안분배당은 채권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를 하면 3번 채권은 이 3번 채권자인 주식회사 무슨 은행이 가져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내는 월 변제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좀 어려우시나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모두 처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의뢰인의 최종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개시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확정된 총 채무액은 원금 7,100만 원이고요. 만약 은행과의 채무부존재 확인의소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총 채무액이 원금 9,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 변제금은 70만 원으로 나왔고 36개월을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은행과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70만 원을 36개월 동안 총 2,530만 원만 상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분의 사연을 듣고 있으면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분이 구치소에서 그 친구를 면회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했냐? 라고 물어보았는데 유흥비로 다 썼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 푼도 남은 게 없고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데요. 그래도 이분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어렵지만 회생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3년 동안 월 70만 원을 성실히 갚아 나가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고맙다고 카톡으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후기는 마지막에 올려드릴 테니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기 중에 제가 기억이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든 사건 수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여기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친절하고 열심히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라는 문구인데요. 이러한 후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